포인트 8 SVOC 문형입니다. 자, SVOC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는 SVO니까 3형식 문장,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SVOC 5형식 문장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책에서 1형식을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놔두면서 어떤 그 문장의 5가지 형식들 중에 왜 3과 5를 건드렸을까? 3과 5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3과 5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특히 SVOC 즉 5형식 문장은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는 대다수의 어떤 독해 지문의 문장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잔소리 아닌 잔소리. 이쯤 되면은 이거 할 때 됐는데 간 거. 내하고 수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말투, 내가 하는 뭐 말의 강조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접하시게 될 겁니다. 하다못해 내가 자주 하는 드립까지요. 좀 신박한 것도 좀 있긴 하겠지만은 또 시작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SVOC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여기 내용 한번 볼게요. 이게 보통 흔히 말하는 학습 목표 얘기하는 건데, 5문형의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분사가 쓰일 수가 있다. 우리말에 없는 문법이라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개념 이해의 핵심이 되는 것들을 먼저 알아본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도 그렇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도 그렇고 아니면 하다못해 4형식의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인데요. 영어 단어는 어차피 그냥 단어의 위치만 이렇게 땅 하고 둡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우리 국어에서 얘기하는 조사가 항상 거기에 들어가죠. 을를 또는 뭐 뭐뭐라고 또는 뭐뭐 하기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뭐로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어는 어차피 위치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이거 유형은 안다 이거. I can can. 야, 옛날에 빡세린 있을 때 했거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조동사 can을 설명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해석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can을 딸 수 있다. 할 수 있다. 조동사. 따다 동사. 그 깡통. 아시겠죠? I can can인데 잘 보세요. 똑같은 can이 들어가 있지만은 위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나라 말 조사를 넣어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단어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고 이런 거죠. 그거를 해석하는 거는 결국 우리말의 토시가 이제 즉 토시란 말이 조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넣어야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왜 내가 서두에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지금 여기에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 쓰이는 거, 목적격 보어로 원형 부정사 흔히 말해서 동사 원형 얘기하는 거, 그다음 목적격 보어로 ing pp가 들어가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말에서 뒷말이 뭐냐에 따라서 해석이 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냐 그 얘기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밑에 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거부터 내가 일단 토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기를 할 때도 있고 뭐뭐 하도록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 expect him to be quiet. 나는 그가 조용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는 나는 그가 조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토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고요. 원형 부정사 같은 경우는요. 대체적으로 뭐뭐 하게라는 말이 되게 들어가요. 뭐뭐 하게 하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made 현우 be quiet 이런 식으로. 나는 현우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쯤에 이맘때도 아니죠. 작년 교과서 2과의 사역동사 얘기할 때 내하고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뭐뭐는 뭐뭐를 뭐뭐 하게 한다. 하게 한다.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뭐뭐 하게 한다. 그 하게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 다음에 ing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재 분사니까 당연히 이거죠. 뭐뭐 하고 있는 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것을이란 말을 집어넣어요. 뭐뭐 하고 있는 것을. I saw 윤시원 playing the piano. 나는 윤시원이가 피아노 치고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토시가 지금 뭐냐에 따라 달라지죠. 지금 마지막으로 PP는 뜻이 많습니다. 토시가요. 왜? 사역동사로 쓰여서 목적어 다음에 과거분사 들어갈 때도 있고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쓰고 과거분사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 얘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사역동사 갖고 장난친다 하면 뭐뭐 되게라는 말로 쓰이겠지. 예를 들어서 나는 그 기타가 시원이에 의해 연주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그죠? 그 다음에 뭐뭐 되는 것을 나는 그 기타가 시원이에 의해 연주되고 있는 것을 또는 연주된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말 자체가 뒷말이 뭐냐에 따라서 단어는 어차피 그대로 있어요. 단어는 그대로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특히 이런 목적격 보호 자리가 어떤 말로 해석이 되는가는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게 어디서 도움되냐면 첫 번째, 당연히 단순한 독해에서 도움이 되겠지. 독해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야.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말 서술형 쓸 때 좀 더 자연스럽겠죠. 왜? 이렇게 말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특정하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이런 말 뜻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그걸 좀 생각을 잘 해주세요.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말부터 일단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말에 없는 문법이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럼 이건 뭐 해야 돼요? 많이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내가 아까 2학년들하고 2학년들도 아니죠. 오늘 2학년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아, 두 명이구나. 한 명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근데 한 명밖에 없으니까 오늘 뭘 했냐면 우리 지금 이 책에 지금 12단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동사 대 준동사 파트. 그거 설명하면서 이 친구도 경상여중 다니던 시절에는 영어 100점 맞던 친구고요. 서부고 1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영어 1등급 맞는 친구예요. 근데 간만에 이제 물론 중간에 좀 끊었거든요. 약간 조금 이제 일이 좀 있어가지고 끊었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중간고사 한 60점인가 이렇게 나가 조지고 지금 이번에 90인가 93인가 나왔어. 물론 2학년 시험 좀 쉽긴 쉬웠습니다. 근데 기말이 조금 어렵긴 했어요. 어려웠는데 그 정도 나왔으면 잘한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오늘 나한테 하는 말이 아 동사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한마디 했죠. 너 최강야구 보냐? 이렇게 하면서 최강야구 그냥 야구라는 그 종목에 대해서 물론 여학생들 잘 모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펑고란 게 있어요. 펑고가 뭐냐면요. 뭐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누가 공을 이렇게 땅 하고 치면은 그 2루와 3루 사이에서 수비가 누가 공을 잡잖아요. 그럼 그걸 1루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연습을 수백 번 해요. 왜 수백 번 하느냐? 그걸 잘못 해버리게 되면은 타자 주자가 뭐 그 상대방의 실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1루 세이브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근데 그걸 수도 없이 해요. 그 나오는 김성근 감독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훈련 빡세게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동사고 어떤 게 뭐 분산지 준동사인지 모르겠어 이런 걸 계속 한 거는 결국은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놓여지느냐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루 만에 됩니까? 그래 설령 하루 만에 됐다 칩시다. 집에 가서 모르면 뭐 말짱 그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요. 독해글 있잖아요. 독해글. 첫 단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의고사가 됐든 교과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그 글을 읽으면서 뭐 지금 요 단어는 다른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저 12단원 가서 내가 설명 또 드리긴 하겠지만은 야가 진짜 동사인지 아니면은 준동사인지 뭐 과거 분사인지 똑같은 일인데도 얘가 동사 과거형일 때도 있고 준동사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최소한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같이 조금 그 뭐랄까 하죠 짝을 맺어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 얘는 과거 분사로 쓰였구나 얘는 동사로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계속 연구를 해봐야 돼. 그게 구문독해고요. 그게 자기가 해석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어법성 판단 문제에서 동사나 준동사 나왔을 때 안 틀리는 거예요. 안 틀리는 거. 그러니까 반복해서 연습이 되어야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딱 깨놔놓고 뭐 우리 학원에서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 상대적인 얘기예요.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학교 때도 뭐 잘했는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고등학교 때 뭐 조금 나오는 친구인데 중학교 때 개고생했는 친구, 물론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중학교 때 날렸는데 고등학교 와서 죽 쓰는 친구가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학교 때 그냥 분석 안 하고 외웠으니까. 분석 안 하고 외웠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고등학교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문장을 하나하나 계속 뜯어먹듯이 계속 봐야 돼요. 주어 동사 이렇게 계속 봐야 돼요. 잔소리 같지만은 진짜 그렇게 봐야 돼요. 더군다나 저번에 한번 내가 말씀드렸죠. 수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수능 영어는 그만큼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는 연습을 많이 요구한다고. 저번에 내가 EBS 더 이상 깨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연계교재고 나발이고 이런 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절이 됐어. 즉 2000년대 초반의 수능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옛날로.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영어 잘할까 무연돼. 네가 많이 읽으세요. 네가 많이 분석하시고 이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학원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연습 자료를 줄 수 있는 것도 학원밖에 없는 거고, 설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학원 아니면 학교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계속 찾아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있는 독해, 쌤 이거 다 매겼는 건데요, 다 이거 체크했는데요. 아니 한 번 보고 왜 합니까 그거를? 수학 문제도 똑같은 문제를 툭 던져놓고 숫자만 바꿔갖고도 틀리는 게 사람이야. 엄밀히 그걸 생각하신다면 어떤 문장이 되었든지 간에요, 책 하나만을 가지고 칼 분석을 한번 잘 해보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대충 구조는 알아요. 구조는. 그리고 그게 체화가 되어야, 몸에 익혀져야, 우리가 알고 있는 I am used to ing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화가 되어야 그냥 글을 보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책 중에 그런 책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 매 3년 뭐 이런 거. 매일 3개씩 독해하기. 그 3개씩만 독해하더라도 있잖아요. 그 시간 많이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려요. 왜? 문제 풀었지? 맞았지?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 구조가 어떻게 될까? 확인도 해봐야 돼. 왜? 양심적으로 복잡한 부분, 해석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런 것들 봐야 된다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과목은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시간 투자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왜? 항상 변화할 수 있으니까. 수학은 뭐 문제 많이 바뀌고 이러면 거기에 문제 적응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죠. 자,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돼요. 학원을 댕기든 안 댕기든 간에. 자, 가보겠습니다. 제로 스테이지. 별표치입니다. 동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거는 뒤에 구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오문형,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두 개 다 필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석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목적어의 토시는 을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뭐 가라고 나와 있죠. 보편적으로 뭐뭐시, 뭐뭐 가라는 어떤 명사를 취하는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형식 문장에서의 목적어 이놈하고요. 이놈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When I was young, 간만에 내 예문해 볼게. When I was young, I used to play pump it up.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펌필업이라는 것을 하곤 했다. 그 오락실감 있잖아요. 방방 뛰는 거. 방금 내 말 잘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라 그랬지 나는 어렸을 때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물론 나는 어렸을 때라고 말을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문제 낼 때는요, 또는 우리나라 말 보여줄 때는요, 내가로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다른 문형, 특히 삼형식 문형에서의 어떤 그 쓰일 때의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 asked him 간데 나는 그에게 물었대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앙 하고 물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I asked him,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To buy. 요렇게 들어가게 돼. 이걸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쓰기. 나는 그에게 물었다. 저녁 식사,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물었다. 한번 잘 생각해봐. 나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물었다.
이거를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봐. 야, 나 식료품 사기 위해서 물어봤어. 그럼 누구는 아, 잘했어 이럴 겁니까? 아닐걸요? 무슨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나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물었어. 그럼 무슨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뭘 물어봤는데 이 말이 나와야 될까 이가? 맞잖아. 뭘 물어봤는데 하는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구조가 이게 뭐뭐 하도록이란 뜻으로 바뀌어요. 왜? 나는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뭐 하도록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로 약간의 식료품을 사도록 물어봤다. 근데 이 칸 또 해석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ask는 두 가지 뜻을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가 물어보다, 두 번째가 요구하다, 부탁하다.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ask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줬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ask 다음에 목적어 명사, ask 다음에 목적어 명사 두 개, 그 다음에 ask 다음에 의문사 들어가는 것들. 여기서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if, whether 포함입니다. if, whether 포함.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sk 다음에 명사는 방금 얘기했던 요 놈입니다. ask 다음에 명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식의 수요동사입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질문하다.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물어보다. 알겠죠? I ask him a question 이런 식으로. 그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의문사는 당연히 뻔한 얘기잖아요. 의문사는 당연히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I asked when, I asked where, I asked why, I asked how, I asked if whether. 맞죠? 그러니까 의문사 뜻,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 뜻. 이거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라고? 묻다 질문하다야. 자, 그런데 뒤로 넘어가서 ask 다음에 명사 들어가고 to 부정사 들어갈 때, 그 다음에 ask 다음에 어떤 for 전치사가 들어가고 명사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ask 다음에 명사를 쓰고 난 다음에 접속사 대주어 동사 들어갈 때, 이때들은 대부분 요구하다, 부탁하다, 요청하다의 뜻으로 써요. 요구하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정리하는 것도 나도 강사 초기 시절에는요, 어떤 인강을 보고 내가 정리를 했던 거, 그게 기억이 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그 사람 설명하는 거를 내가 만들었다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자,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는 요구하다, 부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구조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물어봤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봤다 하는 건 언제 쓰이는 건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왜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교과서 기억나실 겁니다. ask 다음에 목적어 잡고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분명히 있었거든요. want 갖고 얘기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언제적 얘기냐면은 다 동아윤이잖아. 업사이클 얘기했을 때. I want everyone to understand 뭐 업사이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했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뒷구조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자주 이용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동작을 나타내는 목적격 보어는 주로 누가 들어가냐면은 to 부정사와 동사 원형, 아까 얘기했던 원형 부정사와 그 다음에 ing pp가 들어갑니다. 근데 ing까지만, 아니 ing pp까지 같이 쓸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대부분 동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 당연히 형용사나 명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용사,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주로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기분을 나타내는 거, 아니면은 단순한 어떤 무게나 높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명사는 대체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신분이나 직업이나 아니면은 막연한 어떤 이름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별명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영상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 지금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열중 16강에서도 있다고 설명 안 했습니다. 민지 열중 16강 보고 있나? 그래요. 초반에 조회수가 제일 높더라. 근데 저쪽 반에는 열중 16강 가져간 놈들 검사해야 되겠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의 의미상의 주어래. 의미상의 주어.
자, 의미상의 주어락하는 거는 의미만 전달해주는 주체 역할이다. 그 얘기입니다. 의미만 전달해주는 주체 역할. 자, 한번 정리해보면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I made him. 닥터예요. 야의 의미상 주어 얘입니다. 나 그를 의사로 만들었다. 그죠? 똑같이 가볼게요. I made him sad예요. 나는 그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슬프게 된 주체가 얘예요. 얘가 의미상 주어예요. I made him go to bed. 나는 그를 자러 가게 했다. 자러 간 게 누구예요? 얘예요. 의미상 주어예요.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의 주체는 결국 목적어잖아요. 보충 받을 놈이 목적어니까 상식적으로 그 얘기잖아요. 자, 이게 지금 요 두 가지가 아까 얘기했던 저 상태 나타내는 거예요. 기분, 신분, 직업 얘기하는 거. 그 다음 동작은 뭐예요? 야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들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딱 끊어버리고요. 뭐뭐는 뭐뭐가 뭐뭐이기를 만들었다. 뭐뭐 되게 만들었다. 뭐뭐는 뭐뭐를 뭐뭐한 상태가 되게 만들었다. 뭐뭐는 뭐뭐가 뭐뭐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렇게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를 적용해서 다른 문형하고 구별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구별할 예문이 없잖아 지금. 아, 여기 있구나. 자, 보세요. 첫 번째 예문에 보시면 allow children to make래요. allow 하는 단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엄마 나 오늘 학원 째도 돼 뭐 그래 허락하다 그 개념 아니에요. 그냥 뭔가를 하게끔 하다 뭐 이 정도로 끝내세요. 아시겠죠? 자, 아이들이 to make their own decision 그들 스스로 결정을 하게끔 해라예요. 그냥 그대로 스스로 결정을 하게 냅둬라요. 약간 allow는요 허락 뭐 그래 그렇게 하게 허락해줄게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냅두는 개념이에요. 사역동사로 치면 let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라 이거 있잖아요. 그거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 경우는 아이들이 결국은 스스로 결정 내려. 그럼 스스로 결정 내리는 주체는 결국은 아이들이죠. 명령문 앞에 나오는 주어 you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보세요. allow time이라고 해놓고 children time이라고 해놓고 시간을 제공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뭐 할 시간을 제공해줘요? To practice new skills 하니까 새로운 기술을 연습할 시간을 제공해줘라. 그럼 allow 같은 경우 이때는 뭐뭐 하게 그래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걸 주는 거죠. 그냥 물론 의미가 좀 비슷하게 돌아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시간을 허용해 주다라는 말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Nothing will make me change my mind 합니다. Nothing 어떤 것도 만들 것이 않을 거예요. 내가 뭐 하도록 내 마음을 바꾸도록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바꾸는 거 주체는 결국 누구야? 나잖아.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바꾸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자, 주의사항 가볼게요. 나는요 making an effort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얘는 지금 수구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자 같은 경우에 다른 예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식상한 예문인데 잘 생각해봐. 저 문장 해석 왜 할까요? 플리즈는 기쁘게 하다는 동사고 너는 인형이야. 내 아들은 당연히 내 아들이죠. 맛있어. 그럼 해석 왜 합니까? 내 아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형을 만들었어. 이래가야 돼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방금 배웠던 논리대로 얘기하면요 이거 미친 짓 하게 된다. 물론 약간 공상과학의 어떤 내용은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선생님 이거 문법 잘못됐어요. 왜? 얘 사역동사잖아요. 얘 동사 원역하니까 트 빼야 돼요. 뚝 빼면 왜 된대? 나는 인형 하나가 내 아들을 기쁘게 만들었다? 그럼 인형 보고 야! 내 아들 기쁘게 해! 이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to를 넣게 되면 이거는 해석을 다르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make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방금 ask 보여줬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make는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만든다. 왜 만드는데 이렇게 하려고 이런 말도 있고요. 뭘 만들어서 누구에게 준다 하는 말도 들어가요. 3, 4형식 다 들어가요. 알겠죠? 물론 make는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I made a doctor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 나 내 의사 되었다는 말도 여기에 들어가요. make가. 근데 5형식 같은 경우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거 잘못됐다 해가지고 to를 한번 빼보자. to를 빼면 문장 이상해집니다. 나는 노력이 이 습관을 바로잡도록 만들고 있는 중이다. 노력이 이 습관을 바로잡도록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야한테 시켜야 된다고요. 야한테. 야 노력 일로 와봐 임마. 내 습관 빨리 고쳐 임마. 이래야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다 이런 얘기야. 상식적으로. 그거를 생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구분하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지금 당장 천일문 핵심에서 나온다고. 거기서 나온다고요. 거기서 문장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중간에 중복되는 것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대부분의 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쓴다. 자, 대부분의 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쓴다 그랬는데 이거 중학교 때 한번 찾아보시면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는 동사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간만에 나열 한번 합시다. want, expect, allow, encourage, enable, lead, cause, drive. 그 다음에 permit, require, demand. 또 뭐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것만 썼는 게 다수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 want라는 단어를 무조건적으로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짬뽕 먹기를 원한다 하는 거는 결국 짬뽕 내가 먹는 거야. 근데 나는 이도훈이가 짬뽕 먹기를 원한다 하면 짬뽕 누가 먹어야 돼? 이도훈이가 먹어야 되지. 구조 아시겠습니까? 나는 짬뽕 먹기를 원한다. 그럼 이건 3형식이에요. 난 이도훈이가 짬뽕 먹기를 원한다. 그럼 5형식이에요. 왜? 목적어 이도훈이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짬뽕 먹는 의미상의 주어도 역시 이도훈이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 단어 은근 뜻 모르는 사람 정말 많다. 예상하다 기대하다. 아시겠죠? 이거 은근슬쩍 모르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 다음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encourage. 고등학생 돼가지고 encourage 모르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격려하다, 장려하다, 용기를 북돋아주다. 왜? 용기라는 단어에다가 en 들어가게 되면 동사형 되는 거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enable. 가능하게 하다죠. able이 할 수 있는인데 할 수 있게 한다. 그 얘기예요. 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lead 이끌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끌다예요. 그 다음에 cause 일으키다, 야기하다 그 얘기죠. 어떤 동작을 하게 일으킨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김지찬의 실책이 오승환을 패전투수로 이렇게 뭐 야기하게 만들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 어제 야구 결과. 그 다음 drive 역시 운전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역시 뭐뭐를 뭐뭐 하도록 이끌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permit 무슨 뜻입니까? 허락하다 허용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permit라는 단어 들어가면 무조건 to하고 짝 맞춘다 생각하시면 되고 require, demand는 아실 거예요. 요구하다. 약간 좀 강하게 요구한다 그 얘기죠. 자 조금 더 쓰겠습니다. empower, qualify. empower는 무슨 뜻입니까? 파워가 힘이죠. 앞에 em 들어갔죠. 아까 요 구조 다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격려하다, 장려하다지. 그럼 이건 뭘까요? 힘을 주다 또는 권한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무슨 뜻입니까? qualify. 적으세요. 자격을 주다.
뭐뭐 하도록 자격을 주다. 뭐뭐 하도록 자격을 주다. 이 단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은 최소한 ify로 끝나는 것들은 다 동사라고 생각해라. 알겠죠? ify 다 동사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전부 다 투부정사 같습니다. 그리고 왜 투부정사를 쓰는데요? 그런 방향만 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방향만. 자, 그리고 일부 동사나 문맥에 따라서 저기 V는 지금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원형, ing, pp가 쓰이는데 이 형태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페이지 70쪽에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문형 동사는 준동사로 쓰일 때도 동일한 구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준동사로 쓸 때도 역시 같은 구조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예문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진짜 동사는 might be가 있어요. 자, 뱀들은요 충분할지도 모른다. 뭐가 충분할지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아나게 만들 정도로 충분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항상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투부정사에서의 동사는요 결국 뒤에 목적어 명사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it 넣고 여기 짬뽕 넣으면. 다만 여 to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문장 전체의 어떤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되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I want 이도훈 to eat 짬뽕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eat 짬뽕의 to는 결국은 누구야?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도훈이다 그 얘기야. 만약에 이도훈이 빠졌어 그러면 그 주체는 누가 돼?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되는 거. 이것도 보세요. 얘도 이렇게 끊어놓고 새롭게 한번 또 보셔야 돼요. 다르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allow를 ing 준동사 형태로 썼어. 목적어 yourself 썼네. to write down 글을 쓰도록 허용함으로써요. 허용함으로써. 그러니까 동사는 얘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자로 해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뒤에 딸려서 들어가는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분명히 allow를 아까 얘기했던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썼는데 얘가 지금 ing로 바뀌었다고 해서 선생님 얘 ing 동명사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역할 이제 더 이상 뭐 하겠죠? 아니요. 계속해요. 계속한다고. 뒤에 나오는 구조는 안 바뀌어요. 계속합니다. 계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명심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분 남았다. 참아라. 이만 시간 빨리 갈 줄 몰랐네. 체크 1 별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능동관계일 때는 투부정사 아니면 동사 원형이다. 그러면 투부정사로 쓰는 거는 아까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을 내가 나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여기 들어가죠. 사역동사, 지각동사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뭐